오늘 주제는 표현 전략이에요. 상당히 실용적인 내용이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광고 심리를 많이 알았고 소비자 인사이트를 아는데 그럼 어떻게 이걸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대주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 목표 설정, 광고 전략, 그리고 소구 방법. 소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소구라고 불러요.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appeal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한테 호응을 얻어낼 것인가, 이 전략을 다루려고 해요. 보시면은 쉽게 얘기하면 오늘은 메시지 이펙트, 어떤 메시지가 어떻게 이야기할 때 효과가 좋을까가 오늘의 메인 토픽인 거죠. 보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그럼 광고는 왜 하는 걸까?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판매를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죠? 광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매나 행동 변화예요. 문제는 구매까지 가는데 너무 중간에 과정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기획과 계획이 차이 아십니까? 기획과 계획이 차이 아세요? 중국에서 어떻게 정의하나? 기획과 계획? 아니, 정의를 하라는 거죠. 근데 둘 다 영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죠?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그죠? 저도 잘 몰랐는데 계획은 과정에 대한 걸 생략해요. 계획은 결과만 얘기하는 게 계획이에요. 기획은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 구매라는 최종의 변수까지 가는 과정이 다단계라는 거죠. 복잡해요. 그런데 뭐 인지, 태도, 중간에 뭐 구매 의도, 나중에는 구매, 여기까지 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매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광고했는데 왜 물건 내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하면 일단 삼성 광고를 했어요, 제가. 근데 삼성 갤럭시 S를 안 사고 애플을 산 거야. 그럼 광고 실패한 건가요? 그럼 나중에 구매할 수 있는 거고 추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패했다고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광고의 목표, 항상 우리가 기획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목표를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건 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목표가 있다고 보죠. 그건 좋은 목표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측정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측정 가능하고 데드라인이 있어야지 좋은 기획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기획이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또는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준거틀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했으니까 목표를 좀 달성한 것 같아. 조금 더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뭐 광고 결과를 평가할 때도 중요해요. 이번에 내 목표는 인지도 10% 향상이야. 근데 15% 향상된 거예요. 광고 문구 초과 달성했네. 해피. 이런 식인 거죠. 알겠죠?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주제가 새드버타이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제가 클립들을 몇 개 항상 보여주는데 저번에 보시지 않았나요? 새드버타이징. 저번에 무슨 편 봤죠? 워커홀릭 그거 워홀러 맞죠?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광고 목표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보시면서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할 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이거 좋은 광고인가요? 이게 슬프긴 하죠.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번 꼭 드리기를 바랍니다. 상당히 슬픈 내용인데 이거 좋은 광고예요? 왜 좋아요? 이 광고 효과가 뭘까요? 아빠 사랑하자 광고인가요? 광고 효과가 뭐예요 도대체? KB에서 돈 빌리라고? 그러면 뭐죠? 아빠 대신 대출 받아달라고? 아니 대출 받아서 아빠 선물을 사주라는 걸까요? 근데 되게 이게 이런 광고들이 보면은 이렇게 모호해요. 아니 광고적으로 상당히 가슴 따뜻한 광고긴 한데 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면은 형 광고 효과가 뭐였지? 이게 뭘 목표로 했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볼 때마다 일종의 리엔지니어링이라 하잖아요. 이거 뜯어보면서 효과가 뭔지를 고민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나 PR이나 이런 거는 효과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성과를 얘기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문제는 보시면은 매출 이거 KB 광고 보고서 KB 가서 막 통장 만드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 만들면 그분이 약간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통장을 만들고 막 뭐 KB에 대출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사실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광고에선 캐리오버라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은 광고를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한 달 있다가 뭔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특히 잘 모르는 브랜드들 이런 것들은 광고를 지속적으로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해요. 특히 음식류.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서 듣도 보지도 못한 브랜드가 만든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 먹다 죽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안 먹는단 말이에요. 비슷한 거죠. 그래서 광고를 위해서 목표를 정확히 해야 되는데 콜리라는 옛날 사람이 얘기한 거는 측정 가능하고 기준치 파악, 타겟에 대한 충분한 정보, 달성 기간, 서면 이렇게 얘기해서 뻔한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뭐
광고뿐 아니라 공부를 하거나 뭘 할 때도 이게 있으면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사실 잘 안 하기도 하죠. 보시면은 보세요. 근데 저희가 광고라는 거를 저는 전공은 제가 광고를 했지만 되게 넓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설득 테크놀로지로 작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건축물도 광고일까요? 저는 건축물이 설득의 메커니즘인 것 같아요. 특히 랜드마크들.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포르에 갔다 왔는데 보면 우리 이거 있잖아요.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2010년도에 만들어진 거. 가보셨습니까? 여기 그 맨 꼭대기에는 수영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게 수영장. 그죠? 가보고 싶은데 수영복이 없어서 못 갔어요. anyway. 근데 보면 이게 약간 이쁘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하나가 생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구경 가는 거잖아요. 그죠? 용산에 새로 생긴 호텔 뭐죠? 호텔에 요즘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드래곤 시티. 그게 약간 이거랑 유사해요. 호텔 3개를 브릿지로 연결한 거죠. 이런 걸 세웠을 때 그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랜드마크가 들어섰을 때 이 사람 랜드마크를 인해서 오는 사람들의 모객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이걸 또 통해서 이 지역의 이미지 효과나 광고 효과는 얼마일까? 이런 것도 광고 효과의 개념으로 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대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큰 비용이. 그죠? 그럴 때는 효과를 가지고 분석을 아까 콜리가 얘기한 것처럼 분석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런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제가 첫 직장에서 한 게 뭐였냐면은 스포츠 광고였거든요. 여러분들 그 야구 같은 거 하면 뒤에 요거 있잖아요. 치킨 매니아 이런 거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애드보드라고 불러요. 광고 보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헬멧 쓰고 있죠. 하이바 일본말로. 여기 보면 삼성 로고가 박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야구장에 가면 전광판 광고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가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어떻게 이 광고 효과를 측정하죠? 당시에는 이제 요즘은 인공지능이 할지 모르겠어요. 당시에는 제가 이 야구를 계속 보면서 이거 눌렀어요. 몇 번 나온지. 삼성 로고가.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삼성 로고가 400번 노출되었습니다. 그거를 언론에 신문 기사가 나온 거하고 대비해가지고 효과를 얘기한 거죠. 이 시간을 광고로 만약에 썼으면은 어느 정도의 돈이 되겠습니다라고 광고 효과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시적이긴 한데 광고 효과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매체가 늘 등장해요. 옛날 캐시 슬라이드 지금 쓰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모바일 화면 열면 썼어요? 이게 모바일 화면 열면 한 번 열 때마다 돈 주는 거. 광고 보면 돈 받는 거 안 쓰세요? 여러분 다 부자니까 괜찮아요. 그런 것도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예컨대 여러분들이 광고 담당자거나 아니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럼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이거에 막 흔들리는 거죠. 스웨이 되는 거죠. 이래저래. 보시면은 이제 광고 목표에 따라서 이제 광고는 마케팅의 포피 안에 프로모션에 보통 들어간다 얘기를 해요. 제품이 나왔으면 그거를 프로모트 알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안에는 효과를 이렇게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인지는 아는 거, 이해는 이거에 깊이 아는 거, 확신 나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거, 행동은 직접 행동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자는 게 이런 그 광고 효과의 다단계 이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 광고 아까 KB 금융 같은 거 받아가 그냥 좋네 그리고 동그라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이 손실되겠어요. 그죠? 물론 저 광고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수업을 들었으면 알 텐데 제일 많이 쓰는 모델이 그 아이드마 모델이에요. 자, 이거는 뭐 문제점도 많은데 일단은 이거 하면 주의하잖아요. attention, interest.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욕구. 사고 싶어. 나중에 아이패드 프로 미니 나왔죠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 5 사고 싶지 않아요? 왜 안 사고 싶어? 좋은데 가성비 왕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사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살 필요가 있는가? 나 이거 아이패드 말고 서피스도 있는데 갈등을 하는 거죠. 이게 desire, 메모리. 그 다음 제가 유튜브 리뷰를 봐요. 그리고 약간 메모라이즈 하는 거죠. 아이패드 미니는 가성비의 왕이고 애플 펜슬을 사면은 13만 5천 원에 사가지고 막 이렇게 이게 기억이죠. 행동. 그 다음에 매장 근처를 얼쩡거려요. 이렇게.
가서 만져보는 거죠. 막 지문 만져놓고 남들이 하게 막 쓰게 만져놓고 이게 행동인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죠? 문제점이 이렇게 쭉 가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예컨대 껌, 뭐 사탕. 제가 길거리 딱 가다가 초콜릿 가게가 있어요. 비싼 거, 로이스 초콜릿 이런 거. 로이스 초콜릿 먹어봤어요? 맛있죠? 비싸잖아. 근데 갑자기 가다가 로이스 초콜릿 매장이 있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그날 당이 땡겨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아니 워라벨을 해야 되겠어. 나도 오늘 힐링하고 싶어. 갑자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도 봤는데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의를 끌고 갑자기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형적으로 사람이 기계처럼 행동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게 유용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제는 또 매체 환경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고 있지만은 뭐 아이패드를 보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그 스포츠 구장 가보세요. 옛날에는 스마트폰이 없을 때 스포츠에 엄청 집중했어요. 야구 같은 거 보면 막 환호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야구장 가잖아요. 다 핸드폰 보고 있어. 그러려면 야구장 왜 온 거예요, 진짜? 그죠? 제가 지난주에 그 공부했던 연세대학교에서 스포츠 미디어와 광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느낀 게 뉴미디어 환경에 스포츠가 상당히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 하이라이트밖에 안 봐. 스포츠 매니아라도 하이라이트밖에 안 봐요. 바쁘잖아요. 우리가 헛망이잖아, 그죠? 시간이 없어요. 넷플릭스 봐야 되지, 유튜브도 봐야 되지. 저 지금 유튜브 안에 동영상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400개가 넘어요. 보지를 않아요. 다운만 받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는 왜 다운받고 있을까? 가끔씩 나는 새서 죄책감이 느끼는데 볼 시간이 없어요. 티칭 준비도 해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집에 가면 애기도 봐줘야 되지, 술도 먹어야 되지, 뭐 얼마나 바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건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이 아이다 모델로 설명이 안 되고 특히 요즘은 사람들이 그 정보적인 압력이 많기 때문에 즉각적인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들 버스나 지하철 가보세요. 분노장애 있는 분들 정말 한 칸에 한 명씩 있을지도 몰라요. 그죠? 사람들 이렇게 된 거죠. 급격하게 빨리 답을 원하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렇지 않죠? 보면은 이게 그 다그마 모델이라는 건데 보시면 이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저는 그 콜리라는 사람 1961년도면 진짜 뭐 이분 아직 살아계실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근데 쉬운 게 이름을 잘 줬어요. 다그마는 Define Advertising Goals for Measuring Advertising Result인데 측정 가능한 목표에 의해서 광고 목표를 정하자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미지는 모르는 거예요. 부츠다오 인지 아는 거죠. 이해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확신 사야겠다. 이거 맞아. 이건 내 차야. 이건 내 아이패드야. 이건 내 갤럭시야. 그냥 하는 거죠. 그 행동 진짜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선형적 모델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선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웨어니스에서 액션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의 트렌드, 최근도 사실 아니에요. 한 10년 전부터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빨리 회계가 되는 거를 요구해요. 사람들이. 근데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만큼 마케터들도 변하고 있는 거죠. 물건 왜 안 팔려? 광고했는데 왜 안 팔려? 그러니까 광고의 전체 시장은 다 모바일하고 디지털로 가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기 석사과정 때 팔리는 크리에이티브에 주목하라 하고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제가 기고문을 많이 썼는데 제목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재활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거 보셨어요? 이게 제가 이걸 아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게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때였나? 그랬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나? 보면은 이게 광고가 나오면은 과거엔 그랬거든요.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시나요? 대단하네요. 역시 매스미디어의 파워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게 의자 이걸 해가지고 탁 넘어지는 거잖아요. 문제는 그때가 저희 학교가 어땠냐면은
나만 아는 의자가 없었어요. 다 이걸 하고 있느라고. 수업 시간만 끝나면 다 이걸 하는 거예요. 막 넘어져가지고 떨어지고 막 그리고 이거 하다가 다쳐가지고 세면바닥에 막 깨지고 막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컨대 이 광고 똑같은 거를 TV에 온에어 했어요. 한 3명 따라 하려나요? 2명도 안 따라 할지도 몰라요. 그 미디어 환경 변한 거죠. 앞서 얘기했죠. 스포츠 안 본다고, 핸드폰 보고 있다고. 그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거의 이걸 요즘 말로 간지남이라고 그러죠. 네, 그냥 얼마나 창피해요. 여기다 내복이라고 써 있는 이런 그 런닝구를 입고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긴 한데 이게 의자가 가능한 의자가 아니어서 할 수가 없네요. 또 어쨌든 부상 입을까 봐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예요. 이거 보면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이걸 보통 그 위계적 모델, hierarchy of effect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위계적 모델은 간단한 게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A, B, C, D 그 다음에 뒤에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goal directed motivation이라고 그래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세탁기 산다고 해봐요. 뭐 먼저 하죠? 검색하잖아요. 지금 문제 또 검색의 금년 작년 트렌드가 뭐냐면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을 안 믿어요. 왜냐면 리뷰 보면 가짜 리뷰가 많거든요. 여러분 레스토랑 갈 때 뭐 강남 맛집이라고 치세요 이제. 그거 다 보면 가짜들이 많아요. 그 레스토랑 근데도 불구하고 가짜임에도 난 그걸 보고 가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죠? 맛집 가는데 막 그 서비스 안 좋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동영상 리뷰를 보기 시작했어요. 검색의 핵심이 동영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대부분 이게 많아졌어요. 골 디렉티드. 사람들이 예컨대 제가 부산을 자주 가는데 부산을 되게 좋아해요. 미령 씨도 좋아하지 않습니까? 부산? 좋죠? 하나오. 근데 뭐냐면 가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거기 애월 횟집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나면 쭉 네이버하고 동영상들이 나왔어요. 동영상 먼저 클릭해요. 이제는. 왜냐면 리뷰라는 게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 동영상에 대한 신뢰도는 어마무지해요. 그래서 구글의 시대가 된 거죠. 유튜브는 구글 회사니까 검색하고 알게 되고 좋아하고 확신하고 구매하고 쉐어하고 이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검색은 동영상의 핵심이 되어간다. 그리고 알고 좋아하고 검색하고 여기 검색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검색이 먼저냐 검색이 후행하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상당히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이런 그 마케팅 하기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요즘은 그 녹색이 가고 빨강이 온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이버가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 동영상 플랫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 대세가 유튜브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유튜브의 편리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백만 건씩 스스로 제너레이션 하고 있잖아요. 콘텐츠를. 하다못해 교수들도 유튜브에다가 이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재밌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유튜브를 개방 안 한 게 정말 잘한 걸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 경제로 봤을 때는. 그죠? 보시면은 이제 그리고 대안적 위계 모델이라고 썼는데 학습형은 인지 내가 알고 자동차 뭐 살까 고민하다가 알고 나 스팅어 사야 되겠어. 정서 나 젊어지고 싶어. 행동 사러 가자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관형은 인지 껌 있네. 사야지. 그 정서 기분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인지 부조화형은 이게 재밌는 거예요. 샀어. 알았어. 근데 정서가 나오는데 문제는 내가 이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뭔가 샀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괜히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죄책감이 생겨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 연애에서도 많고 구매에서도 많은데, 이거 매몰 비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썬큰 코스트. 내가 예컨대 여기 맥북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이 비싼 게이밍 랩탑을 샀어요. 샀는데 뭔가 좀 잘못 산 것 같아. 항상 노트북을 사면 후회해요. 한 달 있다가 신제품 확 나오거든요, 갑자기. 예? 야, 노트북 사는 건 무조건 후회를 갖고 오는 그 결정을 갖고 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 이거 200만 원 주고 샀거든. 서피스 210만 원 주고 샀나? 한 몇 개월 있으니까 100만 원대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금 반값도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자마자 반값으로 변해가는 게 전자제품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자기를 합리화해야 돼요. 역시 브랜드는 삼성이야. AS가 좋잖아. 컴퓨터 잘 안 고장 나거든요. 제가 던지지 않는 이상 고장나지 않아요, 요즘은. 근데도 자꾸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광고라는 거는 구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한 사람한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현대 기아차를 중심적으로 운행을 해왔는데, 이 차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본 사람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차는 누가 탈까요? 사장님? 어떤 사장님? 삼성전자 사장님?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타는 차라고 보통 불렸어요. 이 차의 이름은 오피러스. 제가 이 차를 몰고 다녔거든요. 이 차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싼 중고차 중에 하나예요. 근데 차가 보기에는 보면은 뭐 거의 벤츠인 줄 알았어. 딱 가보니까 벤츠가 아닌 거예요. 크기는 벤츠보다 조금 더 커. 그래서 이 차 저는 되게 좋아하는 차예요. 문제는 이 차 단종됐거든요. 단종은 생산을 안 하는 거죠. 광고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이 차에 대해서 인식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광고를 하는 거는, 현대가 막 계속 광고하고 있잖아요. 슈퍼볼 같은데 그 광고가 왜 돈 아깝게 광고를 하지? 잘 팔리는데. 안 하면 사람들이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 중국 차들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때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리고 가격대를 이제 3분의 1에서 반값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건 되게 안 좋은 전략이에요.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산 사람이나 아니면 사기 전에 있는 사람이나 이거에 대해서 구매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구매하고 나서 후회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애플이 좋은 게 뭐냐면은, 구매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후회를 잘 안 해. 왜냐면은 애플은 이게 스펙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램이 얼마고 하드가 얼마고 이런 걸로 안 느껴지고 브랜드로 느껴지는 거죠, 계속. 이해되시죠? 루이비통 보세요. 루이비통 가격이랑 한 적 없어요. 계속 가격 올려가고만 있어요. 그게 산 다음에 후회를 안 해요. 만약에 루이비통이 세일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루이비통 브랜드는 다 망가지는 거죠. 왜냐면 산 사람들이 아까워하니까. 이해되시죠? 가격을 매년 올려요. 매년 올려요. 보세요. 아까 얘기한 게 매몰 비용인 거죠. 투입한 노력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아까워가지고 더 쓰게 돼요. 막 계속. 이게 참 인간의 심리가 비이성적이에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공정성에 대한 거예요. 예컨대 우리 친구하고 제가 그 어떤 비용을 나눠요. 근데 비용을 잘못 나누면은 그게 사라질 수도 있어. 그죠? 근데 내가 언페어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을 뭐 아예 없애. 내가 손해 봐도 괜찮으니까 이거 언페어한 거 못 견디겠어. 그리고 제로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해되시죠? 왜냐면 공정한 거래를 만들고 싶다는 이런 욕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비이성적이에요. 너 죽고 나 죽자, 한국말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그냥 같이 망해버리자, 그냥.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근데 상거래에서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생겨요. 보시면은 이제 그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광고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것들이. 광고뿐 아니라 많은 커뮤니케이션들이 다 그래요. 요즘 드라마도 광고예요. 보세요. 대부분 물건을 팔잖아요. 이 광고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요즘 드라마 만드는 사람들은 그 광고 개념들을 갖고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시면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바이스 여러분 아직 사죠? 리바이스.
그죠? 요즘 청바지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죠? 디젤인가요? 요즘 핫한 청바지가 뭐죠? 청바지 안 사요? 알겠습니다. 이마트 청바지. 이마트. 저도 이마트에 사요. 브랜드의 개념적인 정보, 감성적 정보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리바이스라고 그러면 이 아이덴티 빨간색 로고 요거죠. 개념적 정보는 이게 뭐 예컨대 뭐 질기고 역사가 있고 뭐 블라블라 이런 게 있겠죠. 감성적 정보는 그냥 쿨하고 힙한 이 청바지의 본연의 어떤 스피릿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중에 저는 아마 역대 광고 중에 가장 아름다운 광고가 아이팟 광고였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 말고 아이팟. 과거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근데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이게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 보세요. 아이팟 뭐 크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림자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하얀색 그리고 이거 하얀색 이어폰. 아이팟 애플이 까만색 이어폰 만든 적 봤어요? 애플 CEO가 디자이너가 강연하는 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어폰만 보고 애플인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디자인에 대한 엄청난 절제력을 보여주는 작품 아닙니까? 탑 디자이너들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광고를 만들었죠. Hey mama, this that beat that make you move, mama. Get on the floor and move your booty, mama. We the blast master, blasting up the drum. Cutie, cutie, make sure you move your booty. Shake that titty, now the city out sitting on. Hey shorty, I know you wanna party. The way your body looking at me really feel naughty. Who we are? We the stars, steady rocking all of y'all. Boulevards and looking hard without bodyguards. 상당히 아름답죠? 예. 이 정도 가면 마스터 레벨인데 요즘 애플 광고도 보세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그저 막 사진 찍는 거에서 이거 애플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건 정말 이제 기존의 애플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제 뭐 일단 애플이 핸드폰의 색깔을 입히면서 무너져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색깔로 가야 되는데 빨간에 애플 파랑 애플만 만들기 시작하고 막 작게 했다 크게 했다가 하고 접히는 게 나오면 또 망할 것 같아요. 따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근데 과거에는 이 정도의 아성을 갖고 있었죠. 저도 아이팟 제가 한 10년 전에 싼 거 아직도 잘 돌아가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제품인 건데 아쉽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그마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타겟을 구체화하고 브랜드 포지셔닝하고 광고 메시지 소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what to say와 how to say에 대한 거를 알아야 돼요. what to say는 내가 말할 콘텐츠의 핵심이에요. 나 이번에 이어폰 에어팟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에어팟? 몇 명 있어요? 에어팟? 짝퉁 말고 진품. 짝퉁도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에어팟이 아니야. 그래도 몇 명 있네요. 우리 사모님도 그걸 구매해가지고 저한테 동의 없이 저도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끼려고 했더니 지저분하다 끼지 말라고 해서 끼지는 않고 있어요. 얘기했지? 무엇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해야 되는 게 how to say예요. 어떻게 내가 예컨대 아이팟이 너무 좋아요, 에어팟이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를 그냥 에어팟 이렇게 모양도 보여주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거니 아까처럼 그냥 노래에다가 하얀 이어폰만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죠?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은 여기 인물이 좋으신 분이 있네. 보시면 저도 이런 이게 메시지 what to say 하고 how to say에 대한 논문들이 되게 많아요. 찾아보면은 뭐 저도 몇 번 쓴 적이 있고 보면 이렇게 쓴 것도 있고. 근데 문제는 광고랑 콘텐츠가 구분이 잘 안 되면서 이런 네이티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 네이티브라는 거는 원주민이라는 뜻이잖아요. 콘텐츠랑 유사성 광고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비슷해요. 여러분들 신문 보다가 20대 해야 될 30가지 일들 뭐 거기에 보면 어디를 가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광고들이죠. 이거 네이티브 광고들. 그리고 이제 how to say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의 방법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걸 매체별로 연구를 한 게 있었고 그 중에 저는 디지털 사이언이라는 이런 뉴미디어 관련해서 한 적이 있었죠. 보면은 저는 윤종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윤종신은 정말 그 뮤지션 중에 천재급인 것 같아요. 왜냐면 월간 윤종신이라고 이거를 하잖아요.
매달 새 음악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이거든요. 그거를 서브스크립션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윤종신이 그 이제 빈폴이랑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그 뮤직 비디오도 만들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혹시? 서른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어. 한껏 부리는 그대라면 좋겠어. 힘든 건 다 알아. 멋져지긴 정말 힘든 세상인걸. 하지만 그 실속이란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 그거다 부질없다 한 소리 해도 헤이 아직 그들 말 다 따를 필요 없어. 나중에 찾아올 회색빛 그것은 지금부터 쌓여. 갑자기 그때 가서 서둘러낸 건 티가 나지. 치사해지지만 또 안 볼 사람처럼 하지만 다 또 만나 기억해. 사람 없어요. 뭐 이해되시겠죠? 이게 보면 광고예요? 광고죠 완전히. 이건 광고예요. 그냥 빈폴을 사세요라는 얘기인데 윤종신이라는 빅네임 가수가 붙었고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노래 자체도 이제 사람들이 공유도 하고 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죠. 이거 좋은데 단점이 뭐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윤종신도 고용해야 되지, 그 개런티 줘야 되지, 여기 사람들 많이 나오지, 그죠? 보시면은 우리 광고학회 학회장님인데 김병희 교수님이 스토리 이븐 팩트라고 이런 아티클을 썼어요. 제가 사캠에도 올려놨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글을 많이 인용해서 이 글을 넣었어요. 제가 사실은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업계의 변화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보세요. 이게 보면은 2017년 건데 18년도 거의 동일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보면은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요. 광고와 PR이 있는데 PR 에이전시는 광고 에이전시의 수익의 한 10분의 1도 안 돼 사실은. 그래서 광고 마케팅 에이전시를 저기다 보통 먼저 넣어요. 왜 그럴까요? PR 에이전시는 미디어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 자체가 빌링이 커지지를 않더라고요. 보시면은 광고 보세요. WPP 헤드쿼터가 어디 있죠? 런던에 있어요. 영국 회사예요. 이게 넘버원이에요. 저도 여기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고 이게 세계 다국적 회사인 거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되게 많아요 브랜치가. 2번이 옴니컴 뉴욕에 있죠. 퍼블리시스 프랑스에 있죠. 파리스 파리 하고 싶네. 인터퍼블릭 이거 뉴욕에 있죠. 덴츠가 참 재밌는 회사예요. 덴츠는 일본 전체 광고비 40%를 점유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에요. 독과점 기업이라고 봐야죠. 단일 에이전시로 랭크 5예요. 랭크 6부터가 한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돼요. 액센추어 컨설팅 회사죠. PwC 컨설팅이죠. 딜로이트 컨설팅이죠. 코그니전트는 인공지능 회사죠. 그다음 IBM도 인공지능 회사잖아요. 이게 광고 회사예요? 다 광고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광고 회사가 아닌데 지금은 다 광고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얘네 이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거는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what to say, how to say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광고 전체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드라이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걸 만들어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대신 인간의 행동에 대한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냐면은 좀 부끄럽죠. 한국이에요. 한국 보면은 늘 똑같아요. 뭐 제일기획 그 보면은 있고 맨날 있고 이노션, HS에드, 대홍기획 쭉 옛날에 있던 회사들이에요.
재밌는 게 제가 대학교 입사했을 때 랭크와 지금 랭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그 체질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변화에 좀 느리죠. 근데 중국은 좀 달라요. 중국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미 다 들어와서 이 구조가 이거랑 사실 비슷하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좀 변화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근데 변화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소비자 심리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특히 뭐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뭐 한다고 잘 안 돼요, 사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바뀌어요. 뭐 아주 오래된 광고에 사랑은 변하는 거야 하고 차태현이 했던 그 광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마 아무도 모르시겠지만은 소비자는 계속 바뀌어요. 지금도 바뀌고 내일도 바뀌고 모레도 바뀌어요. 그래서 잘 알기가 어렵고 사람들은 자기 빅데이터 속에 자기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사진들 다 모아보세요. 여러분이 올린 거.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상화하는 여러분이에요. 예쁜 모습만 찍잖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실제는 막 파자마 입고 이러고 다니고 있을 테지만 예쁜 모습만 찍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편함을 추구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게 참 재밌어요. 시계라는 게 참 재밌어요. 시계 필요해요 여러분? 시계 차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흔들어 보세요. 자, 특이한 분들만 사고 있잖아 보니까. 그죠? 여기 사고 있는 되게 특이한 분들이에요. 저도 이게 시계 차고 있는데 시계 잘 안 봐요. 시계는 상징이에요 이젠요. 상징이에요. 이제 목걸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게 디지털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잖아요. 왜 스마트워치 안 차죠? 왜 안 사요? 스마트워치를 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시계가 오토매틱 시계라고 하거든요. 흔들어 가지고 밥을 주는 시계도 있어요. 이거 왜 사죠? 이거 재밌는 게 저도 오토매틱 시계가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안 쓰는데 안 흔들면 시계가 안 맞아요. 이거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흔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매일 이렇게 다니면 좀 바보 같긴 한데 흔들어야 돼 계속. 안에 밥을 주든지. 밥을 너무 세게 주잖아요. 또 스프링이 끊어져. 그러면 몇십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이런 거. 이거 브라이틀링 같이 아주 최고가 시계들은 다 이런 거예요. 불편하면 사는 거예요. 이거 빅데이터로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인사이트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 그 넘버 6부터 10까지 있는 빅 에이전시들의 부족한 거는 이 창의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창의력 있는 걸 좋아해요. 보시면은 이 새드 볼타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행복할까? 학창 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 왔어. 딸, 학교는 다닐만 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기만 대했다.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좋은 것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아빠한테 오늘 핸드폰을 또 구매하셔가지고 직배송해 주세요.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되니까. 뭐 이해되시죠? 이제 몇 가지 전략들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한번 얘기해 보죠. 예. 보면은 보편 전략은 뭐냐면은 그냥 설명식이에요. 익스플레네토리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은 이거는 좋고요, 콩나물이 들어있고요, 자이토이 들어있고요, 블라블라블라 하는 게 보편 전략이에요. 보시면 선취 전략이 재밌어요. 선취라는 게 뭐냐면은 프리엠티브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는 먼저 취한다는 거죠. 먼저 나가서 CN 먼저 나가서 취한다. 예컨대 보면은 뭐 소포제, 무첨가, 두부가 예컨대 있다고 봐요. 근데 다른 경쟁사도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광고에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항상 그 퍼스트 무버가 중요해요. 이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왜 그렇죠? 왜 삼성과 화웨이가 폴더폰을 먼저 출시하려고 그렇게 난리예요? 최초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광고도 비슷해요.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게 선취 전략. USP는 뭐냐면은 유니크 셀링 프로포지션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특장점을 강조하는 게 USP예요. 예컨대 보면은 뭐 어떤 뭐 아까 뭐 이런 클리커가 있으면은 이 클리커에 뭐 예컨대 특이한 골드 컬러 아니 중간에 이 클리커 동그라미가 큰 거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개를 딱 뽑아서 가장 강력한 거를 얘기하는 게 USP예요. 근데 USP의 문제점이 뭐죠? 다 비슷해요. 요즘 제품들이. LG 제가 G 플러스를 사나 삼성을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이 특히 노트북이 그래요. 애플은 좀 특이한 경우였지만은 뭐 에이서스나 뭐 델 컴퓨터나 뭐 차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 전략은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겠어요? 중소기업이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이미 세상에 well established 된 브랜드, 시장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브랜드를 할 수가 있어요. 뭐 KB금융 이런 데 괜찮죠. 근데 제가 스타트업인데 브랜드 이미지 전략하면 망하기 딱 좋죠. 그죠? 망할 각이죠. 김연아를 활용해서 브랜드 이미지 전략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김연아가 모든 광고에 나오다 보니까 브랜드 이미지가 김연아만 보이게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때 광고 실패한 게 상당히 많죠. 자 보세요. 그 중에 성공했던 게 삼성카드였었어요. 지금은 뭐 제로페이도 하고 뭐 QR 코드 페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카드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때 보면은 그때가 어느 정도 카드 전쟁이었냐면 제가 등굣길에 딱 올라가서 정문을 딱 닫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카드를 막 나눠줘요. 이거 하면서 카드가 제가 몇 개 있었는 줄 알아요?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카드 한 6개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막 충동 구매하면 돌려막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쫙 이거 사고 막 해가지고 돌려서 쓰기도 했고 그 정도로 카드를 무한 발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나왔던 광고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이게 아마 Today, while the blossoms still cling to the vine, I'll taste your strawberries, I'll drink your sweet wine. A million 주말을 즐기는 나를 위해 해외로 잘 나가는 나를 위해 더블로 쌓아주니까 나는 삼성카드를 씁니다. 마이 라이프 마이 프라이드 삼성카드. 자 이렇게 막 쓰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주말에도 돌아가시고 해외에도 돌아가시고 뭐 좋죠. 보기엔 해외로도 잘 나가는 나를 위해. 프라이드죠. 프라이드. 이해되시죠? 이게 브랜드 이미지 광고가 보통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카드가 왜 브랜드 이미지 광고 하죠? 차별한 게 없어요. 포인트가 뭘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죠? 포지셔닝 전략은 뭐냐면은 아까 USP랑 비슷한데 여기에 플러스가 들어간 경쟁사예요. 경쟁사에 대비해서 나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나나 우유가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바나나 우유 여러분들 이마트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뭐 홈플러스나 얼마나 많아요. 여기 뭐 드시겠어요? 이게 원조는 그 절구통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고는 되게 성공했었어요. 다 노란색으로 만든 바나나는. 그래서 이 카피를 뭐라고 썼냐면 바나나는 하얗다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를 한때 많이 샀었어요. 바나나는 뻗기만 하얗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설적으로 경쟁사 대비 다르게 얘기한 거죠. 아시아나항공이 그랬어요. 물론 지금은 되게 어렵지만은 대한항공이 경쟁사잖아요. 아시아나항공은 젊은 비행기를 타세요라고 광고를 했어요. 왜냐면 챌린저니까.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비행기들은 새 비행기들이 많잖아요. 신생 항공사였으니까 과거에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경쟁사 대비는 우리는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전략이에요. 동조 전략은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어요. 소비자 기억 속에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잖아요. 이걸 어케이션이라 불러요. 상황들을 재현해 가지고 비슷하게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루이비통 이런 거 보셨죠? 많이 인터넷에. 삼초백이라 부르잖아요. 다 루이비통 갖고 있고 막 똑같은 거 있고. 여기 무슨 스쿨인가? 여기 동창회인가 하는데 똑같은 거 갖고 있고 근데 좀 뻘쭘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죠. 남들이 하다 보니까 나도 하게. 근데 광고가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요즘 삼성카 대세 아니에요?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유머 소구 같은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유머 소구의 단점이 뭐죠? 유머가 가장 많이 있어요. 유머는 웃잖아요.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웃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광고들이 유머 소구를 하는데 성공한 광고들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유머 소구는 럭셔리 브랜드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루이비통이 유머 소구하는 거 봤어요? 샤넬이 유머 소구해가지고 막 누가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절대 유머 소구를 안 해요. 진지한 브랜드 유머 소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유머 소구했다가 망한 브랜드 되게 많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제가 예컨대 현대 제네시스 G90을 광고로 해요. 근데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막 유재석이 막 팔로 차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진중한 데는 먹히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사람 슬픈 거 별로 보고 싶어 하잖아요. 새드버타이징 왜 망한 줄 아세요? 사람들은 슬픈 걸 한 번 보고 올 수는 있어요. 두 번 못 봐요. 힘들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뭐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이게 변형 광고. 이걸 리치 미디어라고 불리거든요. 풍부하게 애니메이션 들어간 걸 리치 미디어라 부르는데 돌출돼 있잖아요. 여기 디스커버리가. 이런 것들 변형 광고들이 많죠. 보시면 위협 소구. 이것도 괜찮아요. 공포 광고. 많은 광고들이 사실 공포 광고예요. 여러분 이거 안 쓰면 탈모돼요. 이거 안 쓰면 시험 떨어져.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돼? 이거 다 공포 광고들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요. 이건 좋은데 요즘 여기 보였죠? 이 전자담배 관련해서 막 마리오네트 막 조종당하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를 않아요. 너무 무서우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무서운 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유머하고 공포를 섞어놓든지. 성적 소구. 양면 제시는 뭐냐면은 이거 입에는 쓴데 몸에는 좋아 이런 거죠. 좋은 점도 나쁜 점도 얘기해줘. 이거 왜 좋죠? 왜 이게 중요하죠? 우리 학교 와야 돼. 하지만 우리 학교 단점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좋죠? 사람들이 믿어요. 장점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거 가짜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장단점을 같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건 사람들 설득하기 쉬운 거죠. 성적 소구. 이거 성적 소구 상당히 많이 어필링해요. 사실 사람 좋아해. 문제는 이거 너무 투머치 성적 소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싫어해요. 또 재밌죠? 그래서 성적 소구가 의외로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들 보면 쭉 보면은 조회수를 한번 보세요. 야한 동영상의 조회수가 높을 것 같죠? 별로 안 높아요. 의외로. 댓글 거의 안 달려요. 내가 댓글을 가는 거에서 윤리적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달지도 않아요. 그죠? 의외로 사람들은 휴먼 스토리에 더 관심을 가져요. 흥미롭죠? 보시면 비교 광고. 이것도 종종 쓰이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이게 제일 실패 사례는 이거였어요. 헤지스는 LG 헤지스예요. 헤지스의 강적이 뭐죠? 빈폴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굿바이 폴이었어요. 빈폴 가라는 거죠. 헤지스가 왔다고. 근데 이 광고 이외에 빈폴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경쟁사 광고를 해준 셈인 거죠. 요즘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지금은 너무 파워가 장난이 아닌 거죠. 지금 저의 소비자는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뭔가가 잘못되잖아요. 당장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가 분노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분노의 사례가 전 이 사례인데 이 사람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운전을 하다가 보시면은 불만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망가뜨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표현 안 했는데 표현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불만에 대해서. 그렇게 재밌죠 이거? 예.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모르는 거. 자, 감사합니다.